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위 작업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4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투입 자원들에 대한 투입 기간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재나 설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아니고 물량이 되겠죠. 투입 물량 전체 그 공사에 필요한 전체 물량이 있으면 거기에 단가, 구매 단가 또는 생산 단가를 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물량이 되겠고요. 자재나 설비가 아니고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이나 장비가 어느 기간 동안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알아내면 그 기간당, 단위 기간당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4회차에 저희가 굴착 작업을 예로 들었고 그 굴착 작업에 동원된 엑스카베이터, 굴착기의 작업기간 산출에 필요한 단위 생산성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익스카베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을 사용하든지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개념은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 두고 계시면 다른 작업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이 단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가 됐건 또는 사람이 됐건 한 번에 생산해낼 수 있는 작업량을 해당 기간에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카베이터가 굴착기가 한 번에 1회에 1큐빅미터를 굴착할 수 있다, 이렇게 시공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기간, 작업 기간이 되겠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월이 될 수 있는데 그 해당 작업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번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이것만 산출해내면 되겠죠. 이것이 단위 생산성을 산출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단위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인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의 작업 시간을 20초라고 하면 한 시간에 얼마의 작업량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 몇 초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죠?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결국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600초다. 이것을 20초로 나누게 되면 결국 1큐빅미터의 작업을 몇 번 할 수 있는지가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시간에 180번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런데 1회에 1큐빅미터씩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결국 1시간에 180 큐빅미터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실제 단위 생산성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익스카베이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익스카베이터가 1회에 떠낼 수 있는 양은 결국은 요게 익스카베이터인데요. 요 바가지, 버킷 크기와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1큐비미터짜리 버켓이라고 보면 지금 요 익스카베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딱 퍼냈는데 채워지지 않았죠. 그죠? 이게 지금 얼마나 퍼낸지 모르겠지만 뭐 한 60%? 예, 이것은 이 버킷이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양은 이거는 토질, 흙의 성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래질 흙을 퍼내느냐, 보통 토사를 퍼내느냐, 아니면 물기가 많은 흙을 퍼내느냐, 아니면 점토질과 같은 흙을 퍼내느냐,
아니면 이 흙이 집안 상태가 아주 딱딱하냐 아니면 연약하냐에 따라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이 바가지가 버킷이 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토질에 따라서 얼마를 퍼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간단한 예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한 버켓에 한 번에 80%의 용량만 퍼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킷 개수가 이제 80%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골짜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느냐, 평지에서 작업을 하느냐, 또 이거는 운전원의 작업 능력, 실력 있는 운전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초짜, 이 장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초짜가 이제 오는 경우에는 또 달라질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업 효율도 80% 정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1큐비미터의 바가지가 100%다 성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이 버켓에 80%만 담을 수 있고 또 작업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작업에서 80%만 생산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을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3600초라고 하는 것은 1시간당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초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1큐비미터의 버킷이 달린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버킷이 1큐비미터를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0.8밖에 못 뜬다. 80%밖에 그걸 가정했었고 그리고 전체 작업 효율을 또다시 80%로 봤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체의 작업 3600초 기간 동안의 작업량이 되겠어요. 1초당. 근데 그것을 1회 작업 시간이 20초라 그랬으니까 이 20초로 나누게 되면 1회당 작업 생산량이 이 시간 동안에 몇 회 반복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시간당 생산성은 115.2 큐빅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당 생산성이니까 하루에 10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10시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52 큐빅미터 per day가 나온다. 이것은 뭐 8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8시간 곱하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10시간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점심시간을 빼야 된다 그러면 그거 빼야 될 거고 또 휴식시간을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시간도 다 빼야겠죠. 그것은 작업시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실제 작업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생산성, 단위 생산성의 핵심은 결국 사이클 타임이다. 그래서 만약 앞에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은 1회 작업 시간을 20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1회 작업 시간을 30초로 바꾸게 되면 이 사이클 타임은 3초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당 생산량이 76.8 큐빅미터 됩니다. 이것을 앞에 계산과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768 큐빅미터 per day가 되고 이는 1회 작업 시간이 20초인 경우에 비해서 67%밖에 생산을 못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계산해 놓은 두 가지의 단위 생산성을 가지고 작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보면 단위 생산성이 1152 큐빅미터인 경우, 이 경우는 1회 작업 시간이 20초인 경우죠. 이 20초인 경우인데 저희가 54회차 동영상에서 굴착 작업을 하면서 실제 굴착해야 될 작업 물량을 12,000으로 봤었죠. 그래서 실작업량을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를 알아보면 1200 큐빅미터를 115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약 10일, 11일이
요구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위 생산성이 768로 계산하게 되면 768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작업 시간이 30초인 경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작업 물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일이 계산됩니다. 이거는 20초로 했던 경우보다 50% 정도의 작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공사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생산성에 좌지우지되는 거고, 그 단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 작업량에 달려 있다. 그 일회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회 작업 시간, 사이클 타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위 생산성이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 봤죠. 그리고 그 공식에 따른 단위 생산성을 적용해 봤는데, 이게 실제하고 맞을까? 이 공식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하고 이 공식을 사용한 것하고 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잘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에서도 봤지만 이 몇 초, 1회 사이클 타임이 몇 초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확 틀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버킷에 담을 수 있는 그 양, 그 다음에 작업 효율,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단위 생산성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단위 생산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아시고요. 실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토질, 비슷한 공사 환경에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적 데이터, 국가별, 지역별 장비 생산성, 단위 생산성, 이런 실적 데이터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적 자원, 장비들에 대한 생산 능력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